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의 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당신문 유일한 편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매주 출석하신다고. 안 바쁘셔요?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일이면 은수미 시장, 제7대 민선 시장이죠. 그렇죠. 3주년이 되는 거죠. 3년, 취임 3년. 그래서 3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옆에 지켜보는 거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 그동안 3년 동안 지켜본 거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집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좀 남다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입장보다 평가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이 시장 취임이었는데 그날을 원래 이제 아트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예, 그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성남시청 로비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이죠.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인수위라는 명칭을 쓰지도 않았고요. 시정을 준비하는 준비팀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봐왔던 거하고 좀 약간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었죠. 은수미 시장도 인수위는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라고 시정 준비팀. 준비팀 명칭은 뭐 그렇죠. 그게 뭐 통창 뭐 정권이 바뀌면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내가지고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서도 내고 그런데 그 이후 저는 백서를 보질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은수미 시장이 7월 1일 그 선거 때 사회지진 것 같고요. 네. 3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빠릅니다. 세월이. 예. 그리고 7월 1일 취임사에서 은수미 시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2개의 성남, 3개의 성남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의 성남만 있다. 그러면서 지역 화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의 은수미 시장의 성과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 성과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뭐 은수미 시장이 뭐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단 화장했던 것들은 이제 공직사회였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얽매이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지역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뭐 지역 출신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뭐 정치적으로 했을 때 누구의 사람이라는 어떤 계보 정치를 푸고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 잠깐 뜬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유롭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게 뭐 은 시장의 첫 스타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도 결국은 뭐 아주 자유롭게, 뭐 어공이든 늘공이든 자유롭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수미 시장은 이재명 8년의 공과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이제 4년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수미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1호 결제가 이제 아동수당 하면서 복지에 대한 여성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 표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희가 평가하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공약 중에 핵심이 이제 지역화폐 공약이 있었고요. 예. 지역화폐 1천억 시대를 마련하겠다는 엄청난 공약이었는데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것들이 바로 아동수당이었던 거죠. 아동수당. 네네. 그래서 일부 뭐 공무원들도 알고 있지만 결국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전환했을 때 처음에 시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좀 분당에 카페나 이런 쪽에서도 왜 현금을 주면 될 걸 굳이 왜 지역화폐를 주냐라고 했을 때 이때 처음으로 이제 과감한 은수미표 돌파구를 마련했던 첫 사업이 바로 아동수당 1호를 결제하면서 지역화폐를 전환했던 거 이거였던 거였습니다. 은수미표 행정 1호가 그렇죠. 아동수당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정들이 쭉 3년 동안 펼쳐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은수미표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초점 자체가 지난한 경제 환경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은 경제에다 많이 초점을 맞췄던 걸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알다시피 뭐 판교라든지 뭐 야탑이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경제적 지표들이 향상되면서 아까 야탑밸리, 판교밸리, 위례밸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초과체로서 만들어낸 것이 아시안 실리콘밸리 이게 되겠죠. 결국엔 지역 경제의 핵심을 바로 이 아시안 실리콘밸리에 맞추겠다. 이게 가장 큰 초점이었던 거죠. 제가 봐서는 역대 민선 시장 중에서 나름대로 경제 부분에서 어떤 역점을 두고자 했던 부분들이 그 이제 드러나는 게 아시아 실리콘밸리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 자신도
지역 경제인들과 일상적인 만남, 이제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남들을 아까 말씀한 상공회에서 조창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 참여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판교, 네. 그다음에 성남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오면서 하나의 어떤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좀 필요했다는 건데, 이것들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3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완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정책적 구상들을 구체화 시켜간다. 그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 이제 판교 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남의 잠재력인데, 그걸 민선 시장이 얼마만큼, 기업이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과제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들 진행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수없이 많이 이제 판교를 향해서 몰려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판교 1밸리, 2밸리, 이번에 금토동 시작하면서 3밸리까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광활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유치하고 있는 반면에 플러스 알파적인 게 뭐냐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의 구성들,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긴 했지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권한이라는 게 기업들에게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관심 보이고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좀 성공을 거두기를 지역의 입장으로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수미 시장의 지난 3년 동안 참 쟁점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자금을 받아 시끄럽지 않습니까?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송사에 좀 시달리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거지만 2년 넘게 그렇게 끌었으니까. 그렇죠. 네. 2년뿐만 아직도 진행형이 있으니까 지금도 알다시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채용 특혜라든 이런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런 거 좀 되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유권자들 또는 시민들에게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묘하게 또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본인은 당시 몰랐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금기라고 생각은 조직폭력배가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게 좀 큰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조폭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승용차하고 기사, 운전기사 제공받은 이런 것들이 수차례 하면서 액수로 환산했을 때는 아까 정치자금법에서의 또 위반적 측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파기환송해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유죄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유죄죠.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시장직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90만 원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직까지도 좀 미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폭과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명확한 해법들, 그러니까 법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단계인 거죠. 선거법상에서 어쨌든 그 시장직 상실 의기를 면했지만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인이 한 번만 하면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한 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이라는 걸 가를 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작용을 할까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건 해결된 거라고 보지 않고 이후에 유권자에 대한 평가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서현도서관 채용 특혜 의혹도 불거져가지고 지금 시청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막 이런 이제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시끄럽습니다, 상황이. 이것도 결국은 이제 측근 관리에 대한 측면들이 좀 많이 큰 거고, 서현도서관이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선거 운동원들이 채용할 수 있는 최대한 특혜로 불거져 있는데, 현재 쟁점에서는 그 과정에서 은수미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요게 현재 큰 쟁점인 거죠.
시장이 이제 그 권한 행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 이런 차이겠죠 일단.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 부분에도 현재 뭐 은 시장은 뭐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서현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게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불거져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수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장점이지만 또 하나의 단점인 것들이 어디에 이제 얽매여 있거나 누구의 계파가 아니다 보니 은수미 시장 자신 스스로가 모든 조직을 이끌어야 되고 시장에서 있어야 어떤 그 조언을 받아야 할 조언자들조차도 은 시장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뭐 집안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공과 늘공, 또 어공 대 어공,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좀 뭐 계속 잡음이 좀 나왔던 걸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역대 시장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캐릭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수미 시장 부분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조직에 공무원 조직에 의존해서 이제 그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나름대로 이제 그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는 거죠. 그걸 솔직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정무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공과 늘공 사이에서 그것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정치권과 시정과 또 시정 대 시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무능력이기 때문에 이 정무능력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판단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는 그 라인 이런 것들이 좀 부재했다라고 보는 거죠. 역대 시장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소위 말해서 민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관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묘한 복잡한 부분인데 그런 정무적으로 이게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나 그런 그 핵심 포스트가 있어야 돼. 그런 건 없는 것도 은수미 시장의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없는 건 아닌데 어차피 직책은 있으니까 있는데 직책은 있죠. 그렇죠. 역할을 안 주는 건가요? 4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높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이라고 있는 건데 그 보좌관 밑에 7급 그다음에 8급 뭐 이렇게 다시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 정무적 기능인 건데 그 정무적 기능과 시장에 대한 보고 라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그 정무 라인에서 주요 핵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수미 시장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해서 사실상 정무 기능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거진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녹취 파일까지 막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모 비서관이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 고발자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부에 직제는 있죠, 이제. 그렇죠. 그 정무직으로 들어간 공무원들, 뭐 어공, 늘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뭐 지역사회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권한이 안 주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은 뭐 알다시피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정. 사실상 인정.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한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나중에 시장이 공석에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암암리에 아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인정되고 있는데도 내부에서 비서실 내 직원들 간에도 뭐 갈등도 나오고 뭐 일부 뭐 언론에 이제 서로 간에 폭력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내부에 뭔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그거의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누구의 문제냐?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획일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과 어떤 여러 시스템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 그 시스템이 부딪히게 되니까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겠죠. 좋게 얘기하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은데 조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직에 직급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당사자들도 막막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결국 최종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시장이죠. 임명권자. 그렇죠. 임명권자. 스타일이 이제 문제겠죠. 모든 최종 책임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아까 이모미 비서관 그 연일 폭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이모 비서관이 내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은 시장이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어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음성 파일이 나온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경찰과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뭐 이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부정해야 되는 또 새로운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 정도의 어쨌든 어공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라 약칭인가요? 예, 예, 이제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임기제로 임기제로, 들어가는 예. 공무원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데 그러면 그 내부에서 그런 정도의 그 갈등이 있고 그러면 시장이나 핵심 책임자들 그걸 느낌을 몰랐을까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렇죠. 그게 미스터리. 예. 과연 시장이 알았는데 방치했으면 솔직히 무능한 거고. 네. 근데 또 진짜 진짜 몰랐으면 무능한 건데 알았었는데 방치했으면 이건 방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자체가 어느 것이 되더라도 이 시장한테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자신이 정무라인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긴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발생했을 때 잘 문제를 풀어서 전체 조직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요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도 또 작심하고 나쁘게 다 이게 녹취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결국 은 시장도 현재로서 지금 배운 방법은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행정에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그 언론적인 입장, 뭐 이런 것들 수차례 나오는 것들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앞으로의 이루어질 뭐 검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압이다. 뭐 이렇게 좀 갖고 가 있는 측면이 좀 있는 탄압? 것들이기 때문에 정권은 같은 정권인데 탄압을 했을 때 이 탄압의 이유, 과연 은수미 시장은 왜 정권, 검찰, 경찰한테 탄압을 받을까? 집권 여당 시장인데 야당이 뭐 그걸 하지는 못할 거고 그럼 경찰, 검찰이 집권 여당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 근데 그걸 탄압받는다 페이스북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고가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신중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신중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이제 탄압받는 사람이 하나의 주체로서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려고 피해자 그렇죠. 예,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면 꼭 개선해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끄러웠죠. 네. 고위공무원 4명이 업자들하고 연갑과에 골프를 쳐가지고 문제가 불거지자 전격적으로 또 4명을 직위해주는 하는 조치도 발생했습니다. 역대 민선시장 체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4명을 일시에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을 당일에 그것도 문제가 불거지자 공식 공론화되자 그래서 참 이례적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공직기강 회의다. 공직기강 회의. 공직기강 회의는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 아까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또한 이제 민선 시장이 확고한 신념으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거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시장을 만만하게 보니까 거기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공무원들이 만만하게 본 때문에 은수미 시장이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악력이 공무원 사회에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장악력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분란이 일어나죠. 장악력이 부재했을 때 분명히 시장이 어느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서로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까 장악력 부재인데 특히 공무원 사회는 그렇죠. 이거는 지구본에 연루된 공무원이 누굽니까? 핵심의 핵심이죠. 그리고 공직에서의 최고의 고위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것은 아까 말한 이거 그냥 장악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시장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은수미 시장이 가끔 자신의 심경을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27번 압수수색 당했다. 저희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숫자까지. 그리고 어떠한 의혹도 성남시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에요. 뭐 저거 그냥 선언적 의미로 봐야 거고 지금 와서 정치인의 멘트. 그렇죠. 왜 뭐 멈출 수도 없고 또 바로 뒤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 전진하는 건데 이제 과연 이제 의문점은 누구랑 같이 전진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데 그럼 시민들만을 바라봤을 때 일을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공무원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큰 타격이라는데 같이 가야 할 늘 동료라고 표현했던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회의로 인해서 골프 치는 사건에서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핵심 수족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은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근데 누구랑 같이 갈지 그게 더 이번 6월 말 인사를 보면 좀 알게 되겠죠. 6월 말 인사가 이제 예정돼 있죠. 이제. 그렇죠. 상반기 퇴직자들이 좀 나가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자리들 배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보면 다시 한번 남은 1년 누구랑 같이 갈 것인지 좀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6월 인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은수미 시장 임기 말 인사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누구랑 갈 것인 건데 그거에 대한 조언 그룹. 전반적인 공직사회를 좀 알아가지고 친정체제 그동안의 패턴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자기 친정체제. 그렇죠. 지금 한국의 친정체제 아닌가?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친정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다시 뭐 예전에 비서실장을 다시 끌어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직사회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다시 이끌어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혼자만의 고민으로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세세한 인사는 저희가 논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이제 그 공직기강 회의 직위 해제에 따른 여파가 큰데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보면 은수미 시장의 행정 장악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이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1년 넘게 참 온 국민들이 참 고통을 겪고 있고 좀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데 성남시는 또 경기도도 선두를 달리지만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도 또 1, 2위를 항상 다퉈요. 그런 걸 보면 단순하게 이게 인구가 다른 도시도 뭐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이게 좀 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바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뭐 다른 시군 아니면 뭐 광역단위급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성남만의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성남형 있거든요. 코로나 방역 대책.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데 저도 뭐 수차례 이제 기사를 썼지만 특별 방역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크게 없어요. 뭐 임시선별 검사소 하나 더 늘린 거. 그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기존에 없앤 거 다시 그냥 원상복귀. 옛날에 뭐 수정구하고 위례에 있던 거 하고 그 탄천운동장 있던 거 없앴다가 그나마 수정 위례 거는 복귀 안 했고요. 탄천에 있는 거는 복귀한 상태인데 이게 과연 특별 방역 대책인가? 결국은 이제 성남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행정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은 경기도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만의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죠. 성남형 코로나 방역 대책 절실하다. 결국은 뭐 좋은 거 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는 말처럼 병이 도져도 뭐 날씨가 나빠도 뭐 나쁜 일이 많아도 이거 다 누구 탓이겠느냐는 거죠. 시민들은 결국은 행정의 수반에 대한 탓을 한다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샀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만의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막 이게 유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제는 이제 민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에 이제 수종, 중원, 분당, 갑불 4명의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결국은 민선 시장이 또 이제 그 정책을 해나가고 시정을 해나갈 때는 당정이 얼마나 원만하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은수미 시장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당정 협의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당정협의. 글쎄 저도 좀 생소합니다. 저도 아까 뭐 처음에 아까 뭐 시정은 것 같긴 한데. 시정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음. 그 준비위원 안에 각 당별, 그러니까 각 지구당이라고 그랬죠. 당협 협의회별로 해서 뭐 사무국장 티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설화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비상설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설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래학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국 요인들이 밀어넣기가 되는 것들이고 음. 지금에 와서 이제 자꾸 이제 정치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밀어넣기가 나온 것들이 특히 인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을 어떻게 거론하게 되면 이게 밀어넣기라는 것들로 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비상설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거죠.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은수미 시장이 어려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당정을 해가지고 같은 지역의 4명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합쳐 손잡고 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우리가 보면 이제 이벤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시정이 조용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창피하게 아니 솔직히 이제 비상체제로 가동을 해서 당연히 그 당의 명칭을 들고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당에서 거의 이제 비상체계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각 지구당이든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조용하고 오히려 지난번 민주당 그 시의원 당협위에서는 옹호하는 어떤 그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은수미 시장 요번 사태 전반을 놓고 공방을 벌였죠. 그렇죠. 뭐 공방은 아니고 일방적인 서로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까 뭐 객관화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뭐 야당은 현 시장의 사태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거니까 정치적 공세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객관화를 했을 때 그런 비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너희들이 왜 정치 공세로 가냐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어떤 인정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수미 시장은 민선 시장 정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렇죠. 쓴소리, 야당의 소리를 좀 잘 듣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야당의 소리,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박강선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시정 질문하면서 시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결국 또 시장이 안 나왔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의장석에서 의장은 양당 합의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시 또 박강선 의원은 그걸 가지고 이건 의회 해서 이거는 협의인 거지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사가 당연히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남시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껄끄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야당이 하는 거는. 그리고는 당연히 가서 해명하고 정정당당히 하는 부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은수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도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는 원래는 뭐 강철나비, 필리버스터 뭐 이런 네. 강한 이미지였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자기가 자신 있게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장해서 지역사회하고의 소통도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사회라는 것은 민원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열린 이제 민선시장이라는 거 항상 주민들과 언제든지 만나고 부담 없이 돌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통을 안 한다고 하지는 않는데요. 소통을 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다시피 뭐 광주 대단지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소통의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민권운동이라는 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들이 기형적인 이름이 나왔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제 뭐 민권센터 만드는 거라든지 또 요즘 각종 무슨 여성센터, 마을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그것들의 구성원들하고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들이죠. 본인들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급하니까 뭐 실적은 내야 되겠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 보는 어차피 재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5월달, 6월달 계속 지금 동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그래서 동해에 있는 분들 만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꼭 그렇게 동방문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걸 오히려 방역에도 치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지 않고 이제 동방문했다라는 어떤 아까 막 불만스러운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은수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비교해 제가 가장 대비되는 게 시장실 올라가는데 그걸 스피드 게이트인가요? 네. 네, 그걸 막 설치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코미디 같다. 이제 그런 생각. 민선 시장이 항상 주민들이 오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거기서 앞에 또 시장실 앞에 한 사람이 항상 24시간 서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초소를 보잖아요. 요즘 현장 동행할 때도 수행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면 비판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약간 아까 왜 불통이라 그러면 이 지적이 나갔을 경우에 이거를 지적이를 비판이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렇죠.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또 그 아까 제가 전문 능력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최근에 고위공직자들 골프회동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은수미 시장 임기말 권력 누수 레임덕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좀 빨리 왔다라는 빨리 것들이기 왔다. 때문에 아까 권력말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반란이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뭐 이모비서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직기관 회의로 인해서 공무원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시정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정을 이후에 이끌어 나가고 바로 잡아줘야 할 당정협의회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측면들이 레임덕의 어떤 그 증후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민선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든든한 지원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원군이면서도 결국 정책을 좀 부담도 되겠죠. 이제 당에서 또 하면 요구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은수미 시장 그런 부분이 역대 시장에 비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가지고 이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벽서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정협의회가 필요한가? 아닙니다. 은수미 민선 7기에 대한 그건 나중에 그렇죠. 4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듯이 네. 나중에 민선 시장론 아니면 민선 시장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선 시장의 권한과 민선 시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좀 종합적인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은수미표 성남시정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이제 자기 성남시장 후보군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는데 은수미 시장은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재선에 도전장을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형태로 갈 것 같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본인이 공약 실천율 거기에 지금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뭐 강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라든지 그 공약에 나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치중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좀 메모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가를 받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자기가 할 말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임기 말 들어가면 자기의 공약, 몇 대 공약,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행률 몇 %,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수미 시장은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은수미 시장 공약이고 막 이게 또 이 공약에는 전임 시장의 공약도 연관된 것도 막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전임 시장들은 이제 공약을 중심적으로 한 정무 기능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하나 해서 그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점검, 그렇죠. 정책 점검하고 부서 간에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약의 점검이나 상황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은 몇 프로 진행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했냐 안 했냐 뭐 이 정도만 지금 판단하고 해서 내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오지 않을까 공약률 그럼 상당히 공약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은수미 시장의 시정 3년 평가 뭐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세요? 결국 종합적으로 이제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검찰, 경찰의 어떤 수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 시장 한 번쯤은 불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은수미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 기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무혐의로 나올지 이런 것도 좀 두고 볼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시정에 있어서의 확실한 개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이나 아까 당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또한 마이너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기에는 근데 반면 시간이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늦었다가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도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 행정의 쇄신과 혁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과감한 전환이 좀 필요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은수미 시장이 어떤 부분을 또 보여줄지 7월 1일 시정 3주년 취임식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